그림을 본격적으로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 안톤 마우베고요. 그래서 안톤 마우베에게 고흐는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안톤 마우베가 네덜란드에서 약간 그 인상주의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 즉 만해 계열의 후기 사실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러한 그림들을 그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조금 약간 인상주의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실주의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안톤 마우베를 고흐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우베 형님 덕에 이전에는 못 보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됐다. 돈벌이에 관해 안톤 마우베 형님이 한 말을 떠올리면 정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아마 너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봐.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엉뚱한 곳에서 헤맸는지 이제야 희미하게나마 안톤 마우베를 통해서 그림에 대한 진정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고흐는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요, 곳곳에 지금 보시면 마우베의 뭐 복숭아나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우베에 관련된 그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림을 2주간 배우고 다시 자기 숙소, 여관 같은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돌아갈 때 수채화 2점과 드로잉 몇 점을 테오에게 보냅니다. 그때 테오에게 보냈을 때 같이 보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밀짚 모자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이죠. 이 밀짚 모자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이 지금 크롤러 밀러 미술관의 소장 작품이고요. 이 작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번 전시회에 왔습니다. 이 작품을 보내면서 태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아직은 걸작이 아니야. 그래도 지금까지 그렸던 것들에 비하면 확실히 온전하고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다. 한마디로 이제 뭔가 그럴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비로소 1880년 6월에 방금 갈등하다가 그때 그렸지만 사실 실제로 그림을 제대로 배운 것은 1881년, 그것도 잠깐이죠. 잠깐 81년에 배우게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2월 23일이잖아요. 12월 23일인데 이제 방금 밀짚 모자가 있는 정물을 11월에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1881년 되어야 고흐 나이 28살입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안톤 메아우베에게서 잠깐 헤어지고 와서 헤이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시엔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테오야, 회화에서 색조와 색감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러니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삶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 마우베 형님 덕분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됐다. 이제 희미하게나마 진정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마우베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저 수채화와 함께 같이 그렸던 드로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이번 전시회에 있으니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도 보낼 때 뭐라고 태우에게 보내냐면 내 그림 받았니? 어제 아침에 주전자가 걸려있는 난로불을 피우는 남자와 마른 나뭇가지를 글 위에 올려놓은 노인의 그림을 그렸어. 방금 그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내 그림에는 여전히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녀 K포스의 영향이 필요하지만 K포스랑은 이제 더 이상 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여자를 만났다. 굳이 설명하자면 젊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아. 하지만 넌 궁금하겠지. 키는 꽤 크고 체구도 제법 있어. K 같은 아가씨의 손이 아니라 고데기를 하는 여자의 손을 가졌어. 그렇다고 상스럽거나 저속하진 않아. 여성적인 무언가가 물씬 느껴지는데 샤르댕이나 장 바티스트 샤르댕입니다. 아니면 얀 스타인의 그림 속 인물을 닮았달까. 프랑스인이 여성 노동자라고 부르는 여자의 이미지야. 딱히 뛰어난 것도 특별한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여자야. 자기가 부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부인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낀다. 매력적인 그 분위기에서 페랭이나 페루지노의 그림이 타화가죠. 보여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엔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이 그림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전시에 와 있으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림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도 많죠. 이미 딸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도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안의 당연히 반대가 심했겠죠. 그래도 어쨌든 고흐는 고집쟁이니까 계속 이 사람과 2년을 헤이그에서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신앙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지금 와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은 한동안 그런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니 신학이니 추상적인 세상에 빠져서 지나치게 날 가두고 살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서서히 빠져나오는 중이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명 속에서 자신이 곁에 또 다른 존재를 보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저기 시엔이죠. 세상이 즐겁게 느껴져. 목사들이나 사랑에 빠질 경과는 책이나 새하얀 교회 벽보다도 훨씬 즐거운 삶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시엔과의 삶을 추억하게 됩니다. 추억이 아니라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시엔은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도 있었고, 추위와 굶주리면서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애착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2년 후에 헤어지게 되지만, 그때도요, 시엔에 대한 애착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엔이 뱃속에 있던 아이가 고아 사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젖먹이는 그림도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들 역시 마찬가지로 크로로밀로 미술관의 소장이고요. 역시 이번 전시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뿐만이 아니고 딸도 있었죠. 그래서 그 딸과 아들의 모습. 저는 이 그림, 그래서 고흐 그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이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딸과 아들은요, 고흐는요, 자기 아들과 딸이라고 친자식이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물론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불쌍하다. 내 그림에서도 보일 텐데 힘든 시절을 지나온 그 흔적이 여전히 얼굴에 남아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1년 사이에 자기를 살면서 1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진짜 심각했는데 지금은 어린아이 기질을 되찾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에는 매춘부였고요. 가난했고요. 척박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거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거를 고흐는 정말 편지에 구구절절하게 많이 담겨 놓습니다. 그리고 시엔과 헤어지게 되거든요. 시엔과 헤어지게 되는데 여하간 그때도 엄청 막 구구절절하게 써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시엔이 모델을 많이 사주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걸작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소로우라는 작품이죠. 1882년 작품이고 이 작품을 고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다라고 일컬었었고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요, 밑에 뭐라고 글자가 써져 있어요. 글자가 써져 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름이 사인이 써져 있죠. 이게 쥘 뮤실레의 라 페무라는 작품에서 나온 글입니다. 라 페무, 여성이라는 작품이죠. 그냥 직역하자면 어떻게 이 땅에 여자 혼자 외롭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글이죠. 정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고흐라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면 참,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사람이기도 해요. 편지를 쓰면서는요, 태우에게 계속 돈 달라 그래요. 근데 태우에게 계속 돈 달라 그러는데요, 그게 마치 권리처럼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태우 빚 갚아야 되는데 빚 갚지 말고 나한테 갚아라, 나한테 줘라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분을 보면 정말 여리고 엄청 뭐랄까 좀 감성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글자가 딱 시엔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시엔을 보는 고흐의 심정을 정확히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땅에 이 여자 혼자 외롭게 둘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여자와 같이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요, 고흐는 참 좋아했고, 그래서 편지 곳곳에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린 최고의 작품, 슬픔에서는 모델로서 재능을 보였다, 시엔이. 어쨌든 나는 그게 내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